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서 기저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 방식이 좀 달라질까? 엄마와 아이의 기질궁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총 4가지의 기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활동성이 높은 아이와 조심성이 높은 엄마가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이 보여지냐면요. 아이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엄마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야 놀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가 유난스럽다고 탓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요, 아이가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체 못하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거나 말썽을 부리기 좀 쉽겠죠. 그러면 엄마는 조심성이 높다 보니까 그 에너지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가 조금 지치거나 힘든 그런 어려운 점들을 호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이나 음악 활동이나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늘리는 거,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야외에서 놀 때는 활동성이 좀 더 많은 아빠가 놀이의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성이 기질 강한 엄마의 특징 어떻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로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짜증내기와 신경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경우에는요,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할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가 오기 전에 어린이집에 아이가 가 있다면 그 시간에 잠시라도 쉬고 영양을 섭취를 해서 아이가 왔을 때 에너지 차이가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기질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해줄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 덕분에 엄마는 관심 없었던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러운 엄마 덕분에요. 무엇을 배울까요? 무작정 들이대다가는 닥칠 위험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엄마는 좀 지켜보고 아이는 뛰어도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뛴다고 해서 다 따라다닐 필요는 없고 대신 큰 틀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아이는 활동성이 높고 엄마도 활동성이 높다. 활활 타오르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력도가 넘치겠죠. 에너지가 넘치는 조합이에요. 활동성이 강한 아이를 감당하기 이제 제격이죠. 엄마가 아이보다 엄마가 집안에 있는 거를 깝깝해 해가지고요. 각종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들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요. 아이의 활동적인 면을 이해하기 쉽고 함께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엄마와 아이 모두 활동에만 맞추다 보니까 정서적인 교류와 감정의 공감, 소통이 소홀할 수 있게 돼요. 차분해져야 할 상황에서 엄마가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에너지 조절 장치의 역할을 못 해낼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 이 조합의 경우에는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려는 것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경청할 수 없으니 엄마가 먼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평소 하는 말의 반을 줄이고 그 반은 듣는 비중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이가 말을 하면서 계속 방방 뛰거나 움직일 때에는 아이가 마주 본 다음에 양손을 붙잡고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아는 연습
모습들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놀이를 해주면 좋을까요? 늘 새로운 장난감에 목말라 해요. 흥미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시시해하고 매번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요. 그랬을 때 고민이 되죠. 아이가 흥미도가 떨어졌을 때 새로운 장난감을 줘야 될까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굳이 새로운 것들을 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보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조금 차분히 생각하는 거, 시시하고 지루하지만 또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특히 엄마도 활동성이 높다면, 비슷한 성향이라면 엄마가 먼저 새로운 장난감을 막 사게 되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흥미 위주로 되고 막 산만하게 되고 지루한 거 못 견디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같은 장난감이라도 여러 방법을 갖고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갖고 그 놀이 확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또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보다는 어떤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이 덜 질리게 돼요. 그런 장난감을 해주시고, 장난감을 너무 많이 내놓지 말고 몇 가지만 꺼낸 뒤에 2주에서 4주 정도 주기적으로 장난감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조심성이 높은 아이와 활동성이 높은 엄마가 만났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반면 엄마는 빠르고 충동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엄마는 아이가 답답하고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욱한다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기를 펼 수가 없겠죠. 기가 죽겠죠. 위축감들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성이 강한 아이는 엄마가 다그칠수록 좀 더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악순환이 거듭이 돼요.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호기심과 활동성을 발휘하려면 먼저 엄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첫 시작은 누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영유아가 변화가 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첫 시작, 그 마중물의 역할은 누가? 부모님이, 어른, 성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못 참으면 엄마가 참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의 걱정, 근심 때문에 염려해요. 아이는 뭐뭐 할까봐 겁나, 뭐뭐 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활동성이 높은 엄마 같은 경우는 무서울 것이 없는, 이제 거침없는 기질이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 해봐, 뭐가 무섭니? 라고 안심시키거나 다그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엄마도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다. 어떤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실천해 보여주세요. 처음 할 때는 좀 걱정되지? 근데 너 조금 지나면 점점 해내더라. 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좀 짚어주세요. 엄마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요, 엄마가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실제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무섭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 무서워. 그래, 인정해. 어떻게 하면 덜 무서울까? 덜 무서운 마음으로 가지고 조금 용기를 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성이 기질이 강하면 노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차분한 놀이와 활동적인 놀이를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놀이터를 가게 되면 일단 한 바퀴를 돌고 눈으로 이제 놀이를 익히게 된 이후에 아이는 혼자 돌아오게 하고 놀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역할 놀이를 하다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차분한 놀이 속에서 활동적인 요소를 넣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의 팁은 차분한 놀이를 하는 거, 활동적인 놀이는 두루두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예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어떻죠? 엄마는 아이가 소심하고 남들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표정이나 감정 변화에 금세 알아차리고 맞추는 데 비해 엄마는 아이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아이의 감정에 관심이 많고 공감적인데 아이는 엄마가 뭘 하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 온도차를 이해하는 거. 근데 엄마가 먼저 아이를 살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거의 첫 시작은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만 한다면 엄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감정 표현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관심의 수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면 놀이에서 철저히 아이가 주도권을 주게끔 하는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역할놀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할놀이는 아이가 주도권을 갖기 쉬운 놀이라서 아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엄마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적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역할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 안에서도 여기서는 뭐 하고 놀까? 얼마나 살까? 물으면서 다음 진행을 주도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질의 그 조합별로 양육 특성의 차이,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죠. 기질에서 우리가 변화 가능한 것들을 집중하시고 고유의 특성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가 부족한 거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드러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우리가 적절히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